겨울비가 내리는 오후, 서울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한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4세의 김순자는 3일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순자가 남편 영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이영수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67세의 그였기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국어교사였던 영수는 마지막까지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자녀가 없던 부부에게 가족이라고는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와주었습니다. 특히 25년 전부터 옆집에 살던 박경자 할머니는 마치 친언니처럼 모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순자야, 혼자 있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지내지 그래? 62세의 경자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경자야. 하지만 집에 있는 게 좋겠어. 그래도 너무 혼자 있으면 안 좋아. 내가 자주 올게. 경자는 정말로 친언니 같은 존재였습니다. 25년 전 이 동네로 이사 왔을 때부터 순자네 집 옆집에 살면서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눴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경자에게 순자네 부부는 가족 같은 존재였고 순자에게도 경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경자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두 할머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장례식 다음 날 순자는 영수가 남긴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꼼꼼했던 남편답게 모든 서류가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투명 파일에 차례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준비해뒀구나. 순자가 감탄하며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적힌 봉투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라고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영수의 단정한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40년 동안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다. 나는 정말 행복했다. 너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남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집과 예금은 모두 너의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 책들과 관련된 일은 경자에게 맡기고 싶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평생 책을 사랑했고 집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경자도 젊을 때 사서로 일했던 경험이 있어서 책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장에서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적금 5천만 원은 경자에게 주고 싶다. 이유는 편지는 여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순자가 봉투를 다시 뒤져봤지만 나머지 편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은 부부가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는 노후 자금이자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경자에게 준다는 것일까요? 순자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경자는 25년간 가족처럼 지낸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왜 경자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혹시 경자와 여보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건 아닐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25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자가 영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가끔 봤던 것, 영수가 경자에게 특별히 친절했던 것, 그리고 최근 들어 영수가
경자를 자주 언급했던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춘자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친구에 대한 의심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경자한테 물어봐야겠어. 춘자는 결심했습니다. 25년 우정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모르는 다른 진실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순자의 마음처럼 차갑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1998년 봄, 서울 은평구에 새로 이사온 김순자 부부에게 첫 번째로 인사를 온 사람이 바로 옆집의 박경자였습니다. 당시 순자는 39세, 경자는 37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사는 박경자라고 해요. 경자가 손에 찐빵 한 봉지를 들고 순자네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순자입니다. 순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사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별것 아니지만 찐빵 좀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됐습니다. 경자는 3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녀에게 옆집에 온 순자 부부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자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순자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어요. 순자 씨는요?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남편이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거든요. 두 여인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았습니다. 경자는 책을 좋아했고 순자는 그런 경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경자야, 오늘 도서관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순자가 저녁 식사 후 경자네 집에 놀러가서 물었습니다. 오늘 초등학생 하나가 와서 사랑에 관한 책을 찾더라고. 너무 귀여웠어. 아이고, 요즘 애들은 빠르네.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순자의 남편 영수도 경자를 좋아했습니다. 같은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경자 씨, 요즘 아이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영수가 경자에게 물었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비해 확실히 줄었어요. 컴퓨터 게임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독서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수와 경자는 교육에 대한 깊은 대화를 자주 나눴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남편이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생일이면 함께 축하했습니다. 아픈 일이 있으면 서로 돌봐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참 복받았다. 순자가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왜? 경자 같은 좋은 이웃을 만나서 말이야. 맞아. 경자 씨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부부는 경자를 진심으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2005년 경자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궁근종 수술이었는데 혼자 사는 경자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경자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돌봐줄게. 순자가 경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정말 고마워. 순자와 영수는 경자의 수술날부터 회복될 때까지 한 달 동안 밤낮으로 돌봐줬습니다. 병원비도 대신 내주고 집안일도 해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지? 경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우리가 가족이잖아.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2010년 영수가 학교에서 은퇴했습니다. 35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자, 건배.
경자가 집에서 준비한 은퇴 축하 파티에서 잔을 들었습니다. 경자야, 고마워. 이렇게 축하해줘서. 뭐려? 당연한 거죠. 은퇴 후 영수는 집에서 동네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경자도 그 일을 도왔습니다.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경자 씨 덕분에 아이들이 책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셔서 그래요. 경자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함께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15년 경자도 도서관에서 은퇴했습니다. 30년간의 사서 생활을 마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 다 은퇴했네.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뭘 하며 살까? 경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뭔가 해보자. 봉사활동이든 뭐든. 영수가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책을 읽어드리고 경자가 책을 선정하고 순자가 차와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하는 일이 참 보람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아. 경자가 동의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경자에게 순자 부부는 가족이었고 자녀가 없던 순자 부부에게 경자는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함께 늙어가자. 순자가 어느 날 저녁 경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족이잖아.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영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25년간 이어져 온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수의 장례식을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날, 순자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본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마음을 추스르고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꼼꼼하게 정리해뒀네. 순자가 영수의 서재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수는 평생 교사답게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서류함에는 연도별, 종류별로 나눠진 각종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요 서류라고 적힌 빨간 파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 사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자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것보다 적금 통장이 하나 더 있었던 것입니다. 이 통장은 언제 만든 거지? 순자가 통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입금한 기록이 8년간 이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 적금의 존재를 전혀 몰랐습니다. 여보가 언제부터 비밀 적금을 했지? 순자는 의아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메모였습니다. 영수의 손글씨로 경자를 위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유언장에서 본 내용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5천만 원을 경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적금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경자한테?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더 찾아보니 영수의 일기장도 발견됐습니다. 평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최근 몇 달간의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내용이었지만 유독 경자에 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경자와 함께 도서관 건립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 2023년 11월 3일 경자가 혼자 늙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2023년 11월 20일 순자에게는 미안하지만
경자를 위한 계획을 실행해야겠다. 춘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일기 내용이 마치 남편과 경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2023년 12월 1일 경자와 함께 보낸 25년이 너무 소중하다. 그녀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춘자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춘자는 자신에게 되묻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비밀 적금, 유언장의 내용, 일기장의 글들, 모든 것이 남편과 경자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자였습니다. 춘자야, 잘 지내고 있어? 경자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춘자는 당황하며 일기장을 서둘러 숨겼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었어? 경자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여보 서류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 힘들지? 내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춘자는 경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25년간 친언니처럼 여겨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경자야, 혹시 여보한테서 뭔가 부탁받은 거 있어?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부탁? 무슨 부탁? 그냥 혹시나 해서. 경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사실 있긴 해. 춘자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어떤 부탁인데? 영수 오빠가 책들을 정리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경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춘자는 경자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하지만 춘자는 경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지낸 사이라 작은 변화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자가 돌아간 후 춘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정말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춘자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경자가 함께 보낸 시간들, 둘이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쌓여갔을지도 모르는 감정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보였던 남편과 경자의 모습들이 이제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친구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있었던 건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춘자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자는 영수의 휴대폰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겠어. 춘자가 휴대폰을 켜며 중얼거렸습니다. 먼저 통화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기록을 보니 경자와의 통화가 유독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한두 번씩은 통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자주 통화했었나? 춘자는 의아했습니다. 문자 기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경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안부였지만 몇 가지 이상한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경자야,
오늘 이야기한 것 잘 생각해봤어. 꼭 실현시키고 싶어. 영수, 오빠, 정말 괜찮아요? 순자 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요? 경자, 괜찮아. 나중에 다 이해할 거야. 영수, 순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대화는 명백히 자신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읽어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일 순자가 시장 간 사이에 잠깐 만날까? 영수, 네. 2시쯤 뒷골목 카페에서 봐요. 경자, 순자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는데 자신이 시장에 갔다 오니 남편이 어디 다녀온 것 같았습니다. 물어보니 그냥 산책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경자와 만났던 것 같았습니다. 왜?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지?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휴대폰을 더 뒤져보니 사진들도 발견됐습니다. 영수와 경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둘이서 카페에서 찍은 것, 공원에서 찍은 것,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충격받았습니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최근 몇 달 사이에 찍힌 것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경자가 이렇게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영수가 경자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치 고백을 하거나 중요한 약속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알아봐야 했습니다. 오후에 순자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웃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요즘 우리 영수 오빠하고 경자 언니 많이 만나던데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옆집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요? 자주 같이 다니더라고요. 뭔가 계획하는 것 같았어요. 계획이요? 네. 둘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몇 번 봤거든요. 어디서요? 공원에서도 보고 카페에서도 봤어요. 순자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알 정도로 남편과 경자가 자주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다른 이웃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자 씨, 영수 선생님하고 경자 씨 사이가 참 좋더라고요. 네. 아, 뭔가 오해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보기 좋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이웃의 표정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남편과 경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경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저녁 먹었어? 경자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응, 먹었어. 하지만 순자는 경자를 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5년간 친언니처럼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남편을 빼앗아간 여자로 보였습니다. 뭔가 기운이 없어 보이네. 많이 힘들어? 경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자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 우리 영수하고 뭔가 있었지? 경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휴대폰도 봤고 사진도 봤어. 그리고 사람들 말도 들었어. 순자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그럼 설명해봐. 왜 나 몰래 만났고 왜 손을 잡고 있었어? 경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야. 순자는 경자의 모호한 대답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25년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순자야, 제발 오해하지 마.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무슨 오해야? 순자는 경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오해야? 경자는 사진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설명할 수 없어. 왜? 왜 설명할 수 없어? 영수 오빠와 약속했거든.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하겠다고. 영수는 이미 죽었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경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기다리라고. 내가 왜 기다려야 해? 순자는 경자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25년 우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자와의 대화 후 며칠간 순자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생각에 무기력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순자가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자는 매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순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제발 문 열어줘. 오해를 풀자. 경자가 현관문 밖에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경자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동네 이웃이 걱정되어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아요? 아래층에 사는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경자 씨가 매일 와서 걱정하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어서요. 혼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가끔은 나오셔야죠. 김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 순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일주일 만에 확연히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얼굴도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자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오후 순자는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경자를 마주쳤습니다. 경자도 순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자야. 경자가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리고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자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하자. 경자가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어.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정말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뭐? 또 핑계 대려고?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자. 집에 가서 이야기해. 경자가 제안했습니다. 집에? 무슨 면목으로 내 집에 와? 순자야, 제발. 순자는 경자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트에서의 일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영수의 서재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혹시 더 많은 증거가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책장 뒤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영수가 쓴 것 같았지만 완성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경자에게 고마웠다. 25년 동안 내 곁에 있어줘서. 순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너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내가 꿈꾸던 그것을 꼭 이뤄주고 싶다. 순자는 편지를 읽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경자를 더 생각했다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지? 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경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 내가 나오기까지. 순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순자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들을 게 뭐가 있어? 다 알고 있어. 순자는 영수의 편지를 경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봤어. 여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했다는 증거잖아. 경자는 편지를 보고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순자야,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지금은, 또 지금은 안 된다고? 언제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거야? 춘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신뢰했는데, 너를 친언니처럼,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나도 그래. 너는 내게 진짜 가족이야. 가족이 이런 짓을 해? 친구의 남편을 빼앗는 게 가족이야? 경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야, 정말 아니야. 영수 오빠와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 그럼 뭔데? 왜 나 몰래 만났고 왜 손을 잡았어?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 무슨 이유인데? 경자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수 오빠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응. 너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어. 춘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5천만 원짜리 선물. 그게 말이 돼? 춘자야, 영수 오빠는 내가 늘 꿈꾸던 걸 알고 있었어. 내가 뭘 꿈꿨다고? 작은 도서관. 동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 말이야.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젊을 때부터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영수 오빠가 그 꿈을 이뤄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몰래 돈을 모으고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 춘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정말이야. 영수 오빠가 나한테 부탁했어. 도서관 운영을 도와달라고.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영수 오빠가 깜짝 선물로 하고 싶어 했거든. 그래서 비밀로 하라고 했어. 춘자는 경자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증거가 있어? 응. 있어. 내일 보여줄게. 내일? 영수 오빠가 준비한 모든 자료가 있어. 도서관 계획서, 부지 알아본 것들, 모든 게 있어. 춘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만약 경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25년 우정을 의심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거짓말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했니? 그날 밤 춘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자의 말이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경자가 큰 가방을 들고 춘자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춘자야, 이제 모든 걸 보여줄게. 경자가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춘자는 긴장한 채로 경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습니다. 경자가 가방에서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영수 오빠가 준비한 도서관 사업 계획서야. 경자가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춘자는 파일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상세한 도서관 계획서였습니다. 춘자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제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여보가 만든 거야? 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영수 오빠 필체 아니야? 분명히 영수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도서관 위치, 규모, 운영 방식, 필요한 자금,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서관 규모는 20평 정도로 하고 아이들 열람실과 어르신 휴게 공간을 만들자고 했어. 경자가 설명했습니다. 여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춘자는 계획서를 보면서 남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래된 꿈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은? 도서관 초기 운영자금이야. 임대료, 인테리어, 책 구입비 등등. 경자가 다음으로 꺼낸 것은 부동산 자료들이었습니다. 영수 오빠랑 같이 여러 곳을 알아봤어. 이 근처에서 적당한 곳을 찾느라 2달 동안 돌아다녔어. 춘자는
부동산 전단지들을 봤습니다. 모든 전단지에 영수의 필기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임대료 너무 비쌈, 위치 좋음, 검토 필요, 순자가 좋아할 것 같음 등등. 그래서 나랑 자주 만났던 거야? 맞아. 영수 오빠가 혼자서는 부동산 일을 잘 모르니까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 순자는 점점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친구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엉뚱한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손잡고 있던 사진은? 경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영수 오빠가 완벽한 부지를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내 손을 잡은 거야. 너무 기뻐해서. 그랬구나. 그리고 이것도 봐. 경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서관 운영 계획서였습니다. 어떤 책들을 구비할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젊을 때부터 꿈꿔왔던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주고 싶다. 우리가 함께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했던 것처럼 이 도서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영수.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거야? 그래. 영수 오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비밀로 했어? 영수 오빠가 깜짝 선물로 하고 싶어 했어.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었어. 순자의 생일은 다음 달이었습니다. 만약 영수가 죽지 않았다면 생일날 이 모든 계획을 발표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아니야, 순자야.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 경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 나도 처음부터 설명했어야 했는데 영수 오빠와의 약속 때문에. 두 사람은 서로 안고 울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쌓인 오해와 미안함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수 오빠의 뜻을 이뤄드려야지. 도서관을 정말 만들자는 거야? 그럼 영수 오빠가 그렇게 원했는걸. 순자는 남편이 남긴 계획서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와줄게. 원래 영수 오빠가 나한테 부탁한 일이니까. 정말 당연하지.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게 뭐야? 순자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충분할까? 영수 오빠가 계산해 봤는데 작은 규모로는 충분하다고 했어. 경자가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영수가 쓴 편지였습니다. 이건 영수 오빠가 나한테 준 편지야. 읽어봐. 순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자야, 고맙다. 순자의 꿈을 함께 이뤄주려고 해서. 나는 순자를 40년 동안 사랑해왔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이 도서관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 표현이다. 부탁한다. 순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순자는 편지를 읽고 더욱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오해해서. 영수 오빠도 이해할 거야.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영수가 알아본 부동산을 실제로 보러 갔습니다. 동네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영수 오빠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곳이야. 경자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1층 구석에 있는 20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큰 창문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아이들이 오기에도 안전한 위치였습니다.
정말 좋네. 순자가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영수 오빠가 한 달 동안 찾아다닌 끝에 발견한 곳이야. 순자는 이 공간에 책장이 놓이고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해봤습니다. 남편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경자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다면 이 꿈을 포기했을 거야. 뭘, 우리가 가족이잖아. 25년 우정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보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남긴 자료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단 임대 계약부터 해야겠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순자야, 하나 더 보여줄 게 있어. 경자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경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순자에게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영수 오빠가 나한테 맡긴 편지야. 도서관 일이 시작되면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편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읽어봐. 경자가 격려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영수의 정성스러운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순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경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줬을 것이고. 순자야, 40년 동안 고마웠다. 나는 표현이 서툰 사람이어서 내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하늘이 알 것이다. 내가 젊을 때 하던 말이 기억나니? 동네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했지. 아이들이 마음 놓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따뜻한 공간 말이야. 나는 그때부터 내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시간만 흘러갔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 8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5천만 원이 그 시작이다. 경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그녀가 도서관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이기 때문이다. 혹시 너희 사이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건 모두 내 책임이다. 비밀로 하라고 한 것은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순자야, 이제 내 꿈을 펼쳐라. 동네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라.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너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자가 함께 할 것이다. 25년 동안 우리 곁에 있어준 소중한 친구가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둘이 함께하면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르신들이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함께 기뻐할 것이다. 사랑한다. 순자야, 영원히 내 곁에서. 영수.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남편의 깊은 사랑과 배려가 글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내 꿈을 기억해줘서. 순자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오빠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지 아니? 응.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나를 의심한 것도 당연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경자야,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앞으로만 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영수의 영정 앞에 편지와 도서관 계획서를 올려놓고 인사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꼭 이뤄낼게. 내 꿈을 현실로 만들 거야. 순자가 영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수 오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순자 언니 잘 도와드릴게요. 경자도 함께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료가 생각보다 저렴하네.
춘자가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영수 오빠의 계획을 듣고 감동받았대. 그래서 특별히 깎아주셨어. 정말? 응.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면 건물 가치도 올라간다면서 오히려 고맙다고 하시더라고. 계약을 마치고 나니 본격적인 인테리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영수가 남긴 설계도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이들 공간은 밝고 활동적으로, 어르신 공간은 조용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춘자가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의 도서관이네요. 공사 기간은 한 달 정도 예상됐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도서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책들을 구비할까? 순자가 물었습니다. 영수 오빠가 목록을 만들어뒀어. 경자가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아동도서 500권, 청소년도서 300권, 성인도서 200권으로 총 1000권을 목표로 했습니다. 영수가 직접 선정한 도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했다니. 춘자는 감탄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1,500만 원 정도 예상됐습니다. 인테리어비 2천만 원과 합쳐도 예산 내에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한편 동네에서는 도서관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씨가 도서관을 만든다면서? 이웃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작은 규모지만 동네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우리 손자도 갈 수 있겠어요? 물론이죠. 모든 분께 열려 있어요.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도서 기증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책 정리하다가 아직 깨끗한 것들 있으면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웃들의 관심과 지지가 순자와 경자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영수 오빠가 보고 계실 거야. 경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야. 3주 후 인테리어가 거의 완성됐습니다. 밝고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순자가 감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컬러풀한 공간과 어른들을 위한 차분한 공간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수 오빠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졌네. 경자도 만족했습니다. 이제 도서 배치와 최종 점검만 남았습니다. 개관일은 다음 달 초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여보의 꿈이 현실이 되는구나. 춘자가 빈서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도서관 개관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춘자는 영수의 서재를 마저 정리하던 중 책장 뒤편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가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영수가 25년 동안 모아온 순자와 경자, 그리고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 이 사진들. 춘자가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1998년 경자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찍은 사진부터 최근까지의 모든 추억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마다 영수가 직접 쓴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1998년 5월 새이웃 경자 씨와 첫 만남. 춘자가 정말 좋아한다. 2000년 추석 세 가족이 함께한 첫 명절. 진짜 가족 같다. 2005년 경자 수술 후 회복. 춘자가 밤낮으로 돌봐준다. 우리는 정말 가족이다. 춘자는 사진들을 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영수가 얼마나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특별한 편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춘자와 경자에게 가족에 관한 편지. 춘자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두 개의 소중한 가족이 있다. 하나는 40년을 함께한 아내 순자이고 다른 하나는 25년을 함께한 친구 경자다. 춘자야,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녀가 없어서 때때로 외로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경자가 우리 곁에 왔다. 그녀는 단순한 이웃이나 친구가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다. 경자가 수술할 때 우리가 돌봐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경자도 우리를 가족처럼 여겨주었다. 나는 늘 생각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순자는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때마다 경자가 있어서 안심이 되었다. 도서관 계획도 마찬가지다. 순자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자가 있으니까 가능하다. 우리 세 사람은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혹시 내가 죽은 후에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다면 이 편지로 모든 것이 해결되길 바란다. 순자야, 경자는 내 진짜 언니다. 25년 동안 증명해 왔잖니. 경자야, 순자는 내 진짜 가족이다.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달라. 사랑하는 두 가족에게 영수. 순자는 편지를 읽고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경자를 단순한 친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자가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도서관에 들어갈 책들이 다 왔어. 경자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경자야, 이것 좀 봐. 순자가 사진첩과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경자는 사진첩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 오빠가 이런 것까지 준비했다니.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구나. 순자가 말했습니다. 맞아. 25년 동안 진짜 가족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야 영수의 진짜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자야, 정말 고마워. 25년 동안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혼자였던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주문한 책들이 모두 도착해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다. 순자가 상자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영수 오빠가 정성스럽게 선정한 책들이야. 경자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하나 책을 꺼내서 서가에 배치했습니다. 아동도서, 청소년도서, 성인도서가 각각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 책은 영수 오빠가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책이야. 경자가 한 권을 들어 보였습니다. 맞아. 여보가 정말 좋아했던 책이지. 책 배치가 끝나자 작은 도서관이 완전히 모습을 갖췄습니다. 정말 예쁘다. 순자가 완성된 도서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입구에는 순자의 작은 도서관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고 이영수 선생님의 뜻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분께 열려있는 따뜻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관장 김순자, 박경자, 영수 오빠 이름도 넣자. 경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다시 만든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순자의 작은 도서관, 설립자 이영수, 운영 김순자, 박경자. 개관 전날 밤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 문을 여는구나. 순자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영수 오빠가 보고 계실 거야. 경자가 답했습니다.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야. 그때 누군가 도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네 아이 몇 명이 창문 너머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언제 열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내일부터 열어. 많이 놀러와. 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아이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뿌듯했습니다. 영수 오빠, 아이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어요. 경자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개관일 전날 밤
순자는 영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일이면 정말 도서관이 열려. 내 꿈이 현실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리고 경자와 내가 함께 할 거야. 25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던 경자와 순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개관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정말 그날이구나. 순자가 영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침 8시 경자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순자야, 준비됐어? 경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이제야 실감이 나. 두 사람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9시 개관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니 벌써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 순자가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제 열어요? 초등학생 한 명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9시에 열 거야. 순자와 경자는 마지막으로 내부를 점검했습니다. 책들이 제자리에 잘 배치되어 있는지, 의자와 책상이 깨끗한지 확인했습니다. 완벽해. 경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9시가 되었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의 작은 도서관, 개관합니다. 순자가 선언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는 7살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아이가 도서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어떤 책을 보고 싶어? 순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님 나오는 책 있어요? 물론이지. 여기 봐. 순자는 아이를 동화책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영수가 특별히 선정한 창작 동화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책을 고르더니 작은 의자에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의 첫 번째 독자였습니다. 영수 오빠, 보고 계세요? 첫 번째 독자가 왔어요. 경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2명이 함께 와서 학습서 코너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숙제해도 돼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조용히만 하면 돼. 순자가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여기가 그 도서관이구나. 할머니가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경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물론이세요. 여기 편안한 의자도 있고 돋보기도 준비되어 있어요. 할머니는 어르신 전용 공간에 앉으셔서 큰 글씨로 된 소설책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 혼자서 책을 찾아온 청소년들, 산책 나온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정말 많이 오시네. 순자가 경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영수 오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도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와 경자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오전을 되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네. 순자가 방문자 명단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전에만 20명이나 왔어. 여보가 정말 좋아할 거야. 오후 1시 특별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영수가 생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서관이 여기군요. 3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15년 전에 가르치신 박민수라고 해요. 소식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도 모두 영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영수에게 국어를 배웠던 학생들이 어른이 되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생전에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책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책들은 모두 좋은 책들이었습니다. 문학작품, 역사서, 교육서적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생님이 평소에 추천하시던 책들이에요. 또 다른 제자가 설명했습니다. 춘자는 감동받았습니다. 영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가 정말 기뻐할 거예요. 춘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한참 동안 도서관을 둘러보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죠.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 한 제자가 회상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좋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도 하셨어요. 춘자는 남편이 제자들에게 남긴 영향력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서관에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손자와 함께 와서 동화책을 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5살 된 손자가 기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더 읽어줄까? 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아이들 근처로 다가와서 함께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대를 넘나드는 독서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영수 오빠가 꿈꿨을 거야. 경자가 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네. 오후 4시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여기가 새로 생긴 도서관이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자유롭게 구경해봐. 아이들은 동화책 코너로 몰려가서 각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랐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닥에 앉아서 읽고 어떤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읽었습니다. 조용히 읽어야 해. 한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도서관 예절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오후 5시 첫날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서관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오늘 총 몇 명이나 왔을까? 순자가 궁금해했습니다. 경자가 방문자 명부를 확인해봤습니다. 와, 50명이나 왔어. 정말 첫날에 이렇게 많이? 영수 오빠의 인기를 실감하네. 저녁 6시 마지막 방문자들이 돌아가고 도서관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와 경자는 하루를 정리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첫날이었어. 순자가 말했습니다. 영수 오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도서관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아침에는 비어있던 공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오실까? 순자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오늘 온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개해 주실 거야.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자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순자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집에 도착해서 순자는 영수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첫날이 정말 성공적이었어. 50명이나 와주셨어. 아이들도 와서 책을 읽고 어르신들도 와서 편안하게 쉬어가시고 내 제자들도 찾아와서 책을 기증해줬어. 정말 내가 꿈꾸던 그런 도서관이 됐어. 순자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도서관 개관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호기심으로 찾아온 방문자들이 이제는 단골이 되어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순자 관장님, 안녕하세요. 매일 오는 초등학생 지민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민아, 오늘도 왔구나. 어떤 책 읽을 거야? 오늘은 과학책 읽을래요. 지민이는
이제 도서관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에 와서 2시간씩 책을 읽고 갔습니다. 경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할머니의 동화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경자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경자가 동화책을 펼치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경자 주변에 둥그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손자 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할머니 같았습니다. 경자 선생님, 내일도 와주세요. 아이들이 떼를 썼습니다. 그럼 내일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춘자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 독서 모임을 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청준의 단편 소설을 읽어볼까요? 춘자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오랜만에 읽는 문학작품이네요. 한 어르신이 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읽었던 작품들을 다시 읽으며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한편 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서 동네 사람들의 소통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이웃 할머니들이 도서관에서 만나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러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는데 여기 와서 책도 읽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좋아요. 춘자와 경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영수가 꿈꾸던 따뜻한 공간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자의 작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원이요? 네. 도서 구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싶어요.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작은 도서관이 공적 지원을 받게 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구청의 지원으로 도서관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새로운 책들이 들어오고 시설도 개선되었습니다. 개관 3개월째 도서관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영수 선생님을 기리는 독서 감상문 대회였습니다.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영수의 제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동네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책이 내게 준 감동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김지민 어린이입니다. 순자가 발표했습니다. 지민이의 감상문은 이랬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읽은 책으로 꿈을 찾았어요. 과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영수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할 거예요. 춘자는 감상문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의 꿈이 아이들의 꿈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오빠, 보고 계시죠?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어요. 경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개관 6개월째 도서관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세요? 다른 지역 도서관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뿐이에요. 춘자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만든 분의 사랑이 깃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경자가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도서관에는 영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책을 고를 때도, 공간을 배치할 때도 모든 것에 이용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 오후 도서관에서 따뜻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감기로 목이 아픈 손녀를 위해 책을 읽어주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목도 아프실 텐데 손녀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 우리 예쁜 손녀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옆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중학생 손자에게 역사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손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이런 모습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책 읽는 공간을 넘어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꿈꾸던 게 이런 모습이었지? 순자가 마음속으로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개관 1년을 앞두고 순자와 경자는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순자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다 잘 됐어. 영수 오빠 덕분이야. 두 사람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25년 우정의 새로운 의미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순자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잖아. 도서관 운영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도서관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영수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영수가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동창이 도서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네. 생전에 부인 자랑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꼭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부인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했어요. 순자는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고 감동받았습니다. 영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인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영수의 영정 앞에 앉아서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동창분이 와서 그러시더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나도 이제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도서관도 잘 되고 있어. 매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고 행복해해. 순자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남편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순자와 경자는 기념 행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순자가 준비하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도서관은 동네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평균 30명이 찾아오는 명실상부한 지역 문화공간이었습니다. 기념식 당일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구청장도 참석했고 영수의 제자들도 모두 왔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사랑해준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순자가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 남편 이영수가 남긴 작은 꿈에서 시작된 이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25년간 저희 가족처럼 지내온 박경자 선생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경자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에게 순자 언니와 영수 오빠는 진짜 가족입니다. 25년 동안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의미 있는 일까지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도서관이 모든 분들께 따뜻한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순자의 작은 도서관은 우리 구의 자랑입니다. 개인의 작은 꿈이 지역 사회 전체에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영수의 제자를 대표해서 박민수 씨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이 이 도서관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양식을 얻고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음식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관장님, 고마워요. 단골 어린이들이 순자에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어르신들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남편을 잃고 친구를 의심하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순자와 경자는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1년이 정말 빨리 지나갔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경자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보람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 우정에서 시작된 이들의 관계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뭐야? 경자가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 도서관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만들고.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와줄게. 그리고 순자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 작은 출판사를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야. 출판사? 응. 동네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경자는 순자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야.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여보도 기뻐하실 것 같아. 평생 교육에 몸담았으니까.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설레어했습니다. 몇 개월 후 순자의 작은 출판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한쪽에 작은 출판 공간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도서관을 자주 찾는 할아버지의 6.25 전쟁 체험담이었습니다. 내 이야기가 정말 책이 될까요? 할아버지가 신기해하셨습니다. 물론이에요. 정말 소중한 이야기들이에요. 순자가 격려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동네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 손녀들도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손자가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 책은 할머니의 요리 이야기. 세 번째 책은 아저씨의 직장 생활 에세이였습니다. 모두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수 오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경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여보가 가장 좋아할 일이야. 도서관은 이제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 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2년째 되는 해, 순자는 특별한 상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 공헌상이었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지역사회를 위한 선행으로 승화시킨 모범 사례라는 것이 수상 이유였습니다. 시상식에서 순자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제 남편 이영수와 25년간 함께해준 박경자 선생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서관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관중들이 큰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순자는 상장을 영수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상을 받았어. 내 꿈이 이렇게 인정받았어. 정말 고마워.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줘서. 순자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이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도서관 3주년을 맞는 날, 순자는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도서관과 출판사는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자도 함께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이 늙어서 못하게 되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있었겠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전혀. 그때는 오해와 의심으로 가득했잖아.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좋아졌어. 영수 오빠의 사랑 덕분이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여보가 저 별 중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야. 그리고 정말 기뻐하고 계실 거야.
춘자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오해로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자야, 고마워. 2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나야말로 고마워. 너와 함께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졌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수의 사랑으로 시작된 작은 도서관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5년 우정으로 맺어진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우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해와 시련을 겪어도 더 깊어질 뿐입니다. 춘자와 경자,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영수의 이야기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